이번 영상에서는 저한테 제휴 마케팅에 대한 문의가 정말 많이 들어오는데 유튜브 구독자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만한 질문과 답변에 대해서 영상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분명히 마케팅에 대한 시야는 넓어지실 것이고 이 영상의 끝에는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 혜택도 꼭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영상을 보다 보면 궁금한 부분이 분명히 생기실 거예요. 그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댓글로 달아주시면 댓글을 참고해서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데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휴 마케팅은 광고주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홍보를 해주면서 수익을 얻는 활동이라고 생각하시면 간단한데요. 예를 들어 저는 제휴 마케팅 수익화로 할 수 있는 게 쿠팡 파트너스라던가 애드센스라던가 아니면 CPA 제휴 마케팅이라던가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파트너스를 통해서 제휴 마케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제 거기에서 광고주의 상품을 홍보를 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제휴 마케팅은 콜 영업이 필요한 제휴 마케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광고를 보고 어떤 분들이 개인정보를 입력을 했을 때 그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받은 정보를 광고주한테 넘겨주고 전달해 준 다음에 그 광고주는 정보를 활용해서 영업을 하겠죠. 영업을 한 다음에 자신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면 매출이 일어나는 방식의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다른 곳에 인터뷰를 몇 군데 나갔었는데요. 항상 얘기 드린 게 애드센스를 하다가 제휴 마케팅으로 넘어왔다라는 말을 자주 해요. 실제로 애드센스를 회사 다닐 때 시작을 했고 회사 다니면서는 회사의 월 수익을 넘으면서 애드센스로만 충분히 수익 활동을 할 수 있겠다,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퇴사를 결심을 하게 되는데요. 퇴사 직전에 제휴 마케팅이라는 거를 알게 돼요. 근데 이 제휴 마케팅을 잘하면 아무래도 애드센스 하나로만 돈을 버는 것보다는 파이프라인 하나가 더 생기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퇴사 후에 제휴 마케팅을 하게 되었고요. 근데 제휴 마케팅을 하다 보니 애드센스보다는 제휴 마케팅이 더 재미있고 수익이 나왔을 때 더 큰 수익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제휴 마케팅을 통해서 수익화 활동을 하고 있고 그와 더불어 DB 마케팅 대행도 하고 있습니다. 구글 애드센스 같은 경우는 내가 운영하고 있는 웹사이트나 블로그에 트래픽을 일으킨 걸 가지고 내 블로그에서 누군가가 광고를 클릭하면 수익이 나는 구조예요. 제휴 마케팅은 이 트래픽이 들어왔을 때 개인의 정보까지 입력하면 수익이 나는 구조거든요. 근데 이 개인 정보를 입력하는 것과 클릭을 하는 것과는 행동에 있어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그냥 클릭을 하는 거는 어떤 사람이 궁금해서 클릭을 하는 건데 개인 정보를 입력하는 것은 이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큰 궁금증이 있어서 입력을 할 가능성이 더 크거든요. 클릭을 했을 때 애드센스는 적게는 뭐 2, 300원에서 많게는 3,000원까지 수익이 날 수도 있지만 제휴 마케팅은 적게는 7, 8,000원에서 많게는 10만원까지도 수익이 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의 경우에는 제휴 마케팅이 더 큰 수익이 나기 때문에 이쪽에 집중을 하기로 한 거고 제휴 마케팅과 애드센스의 수익 구조는 이렇게 차이가 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의 상품이 없어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위탁 판매를 하시려면 누군가의 물건을 떼와서 판매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사입을 한다고 하면 중국에서 사입을 해가지고 재고가 있는 상태에서 판매를 한다던가 하는 방식이죠. 그런데 제휴 마케팅은 누군가의 상품을 홍보를 해주지만 재고가 절대 발생하지 않아요. CPA 제휴 마케팅이라고 하면은 어떤 변호사 사무실이 개인회생 변호사 사무실이라고 할게요. 개인회생을 하고자 하는 고객의 정보가 필요할 거예요. 그러면은 마케터의 경우에는 개인회생이 필요한 사람을 모집을 해서 개인회생 하는 변호사한테 전달만 해주기만 하면 수수료를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고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 첫 번째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블로그를 운영하거나 인스타그램을 운영하거나 페이스북을 운영한다 라고 했을 때 그 운영하는 매체에 게시물을 올리면 수익이 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블로그에 어떠한 화장품에 대한 정보를 올렸어요. 누군가가 검색을 해서 그 블로그 글을 보고 화장품 상담을 받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수수료가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블로그라는 것은 어떤 돈을 들이지 않고도 쓸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무자본으로 재고도 없이 하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CPA 제휴 마케팅의 단점은 여러분들의 상품을 홍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홍보를 하실 때 이 홍보한 걸로 얼마나 매출이 발생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개인회생에 관심이 있는 고객의 정보를 제가 받아서 변호사한테 넘겨줬다라고 했을 때 이 변호사가 매출이 얼마인지 그리고 실제로 이 DB를 가지고 영업해서 얼마만큼의 순수익을 얻었는지 얘기를 해주지 않으면 내가 홍보한 것을 가지고 얼만큼의 매출을 냈는지 순수익을 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홍보를 하긴 하지만 내가 수수료를 받긴 받지만 내가 하고 있는 걸로 인해서 어떠한 매출을 일으키는지 어떠한 순수익을 일으키는지는 알 수가 없다라는 점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하는 방식은 광고 매체에다가 광고 비용을 투입해서 매출을 내는 형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광고 비용이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하나의 고객의 정보를 받아서 전달하면 10만 원을 받는다라고 할게요. 그런데 광고 비용을 15만 원을 들여서 하나의 DB를 받으면 저는 5만 원을 적자를 보는 겁니다. 이랬을 때 광고비 15만 원을 써서 10만 원을 벌면 5만 원 적자이기 때문에 광고 비용 리스크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광고를 하실 때 얼마나 효율이 좋게 광고하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달라지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광고를 잘 못하거나 컨텐츠를 잘 못 만들거나 하게 된다면 광고비 들인 거에 비해서 매출이 적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정확하게 어떻게 해라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애드센스를 하다가 애드센스 수익이 회사 월급을 넘기 시작했고 파이프라인을 하나 넓혀보자 라고 생각해서 퇴사하고 제휴 마케팅을 시작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퇴사를 하고 제휴 마케팅을 시작했지만 대부분의 제휴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이 퇴사를 하고 제휴 마케팅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회사를 다니면서도 충분히 하실 수가 있고 회사를 다니면서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떤 방식으로 제휴 마케팅을 하는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저처럼 광고 비용을 들여서 제휴 마케팅을 하는 방식을 하시게 된다면 아무래도 돈이 좀 필요해요. 광고 비용으로 써야 할 돈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광고 비용을 통해서 수익을 내야 되는데 만약에 회사 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들어오는 월급이 없기 때문에 쪼달리는 감정이 들 수가 있죠. 그리고 또한 회사를 다니더라도 회사 다니면서 받은 돈을 다른 쪽으로 많이 나가야 된다라고 하면은 제휴 마케팅을 광고 비용을 들여서 하시는 것에 대해서 좀 부담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회사를 다니고 계시다면 회사 다니면서 부업으로 시작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만약에 이미 퇴사를 하셨거나 아직 회사를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최대한 돈을 버는 활동을 하시면서 하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저는 사실 지금도 일을 많이 하는 편인데요. 물론 돈을 벌지 못해서 일을 많이 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제휴 마케팅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하루 종일 제휴 마케팅만 했어요. 그리고 제가 성에 차지 않는 날은 최대한 일을 많이 하기 위해서 밤을 새고 하기도 했고요. 매일매일 밤을 샌 건 아니에요. 평균적으로 한 4시간 정도를 자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밤을 새면서 했다고 여러분들도 밤을 새면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제 수강생 분들이나 아니면 저랑 같이 제휴 마케팅을 시작했던 동료들을 보면 밤을 새면서 하거나 밤을 줄이면서까지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밤을 새야 된다, 밤을 줄여야 된다 이런 건 없지만 만약에 본인이 마케팅에 대한 능력이 좀 부족하다, 센스가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최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확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다 가능하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다 가능하다고 해서 다 잘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너무 과장된 말씀인 것 같고 가능은 하지만 열심히 하셔야 되고 뭐 누구나 원하는 월 1,000만 원까지 가려면 그만한 노력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한 10,000명이 이걸 한다라고 하면은 그 중에는 나이가 10대인 분도 있을 거고 20대인 분도 있을 거고 남성도 있을 거고 여성분도 있을 거고 직장을 다니시면서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전업주부이신 분들도 있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에 한해서 할 수 있다 이건 아니고 어떤 분들이라도 할 수는 있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케팅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도 하실 수는 있습니다. 다만 장벽은 낮지만 여러분들이 그에 대한 노력은 좀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심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신 다음에 적용을 하신다면 조금 더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평소에 어떠한 현상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습관을 들이신 분이라면 조금 더 쉽게 접근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떠한 간판을 봤을 때 이 간판은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이 간판은 이렇게 바꿨으면 조금 더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라던가 어떤 식당을 가서 이 식당
식당에 나온 음식을 보거나 아니면 메뉴판을 보거나 했을 때 이런 거는 좀 이런 방식으로 바꾸면 더 좋아하실 텐데 이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핸드폰을 보다가 어떤 광고가 떴을 때 자기도 모르게 클릭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대체 이 광고를 내가 왜 눌렀을까? 이런 생각을 평소에 좀 하신다면 마케팅을 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장벽이 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시더라도 지금부터 이런 거를 훈련을 하신다면 충분히 마케팅으로 수익화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겁먹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거는 당연한 말씀이지만 컴퓨터를 잘 만지면 컴퓨터로 온라인 마케팅을 하는 거,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제휴 마케팅을 하는 거에 있어서 훨씬 더 빠르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컴퓨터를 할 줄 모르더라도 컴퓨터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면 분명히 온라인 마케팅을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하기 전에 이미 운동 능력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어떤 운동을 하든 다른 사람보다 훨씬 잘할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운동 능력이 낮더라고 하더라도 운동 능력을 키워서 어떤 운동을 한다고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컴퓨터 능력도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CPA 마케팅으로만 봤을 때는 월 500만 원 정도를 3개월 이상 유지했을 때 회사를 퇴사하고 전업으로 하셔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인지 저는 잘 모르지만 회사를 다니면서 제휴 마케팅을 할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보통 수익이 500만 원 이상 나면 갑자기 회사를 퇴사하고 이거를 전업으로 하시려고 해요. 하지만 저의 경우에도 에디센스로 회사 월급 넘었다고 바로 퇴사를 하지는 않았어요. 꾸준히 월급 이상을 벌었기 때문에 퇴사를 한 거거든요. 그런 만큼 여러분들도 어떤 회사를 다니고 계시다면 회사에서 버는 돈 이상으로 벌었을 때 혹은 500만 원 이상을 몇 개월 이상 벌었을 때 전업으로 하시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많은 분들이 여쭤보시는데 저 같은 경우도 포토샵이나 영상 편집을 할 줄 몰라요. 거의 못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요즘에는 미디캔버스라던가 망고보드라던가 이러한 툴들이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런 툴을 사용해서 만들기만 한다면 충분히 포토샵이나 영상 편집을 못하시더라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이 능력이 필요한 건 아니지만 동영상 편집이나 포토샵을 하실 줄 안다라고 하면 당연히 더 유리한 거겠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컴퓨터 능력이 없어도 이 온라인 마케팅을 할 수가 있는 것처럼 포토샵이나 동영상 편집을 못 하시더라도 이거를 할 수는 있지만 잘하신다라고 하면 더 유리한 것은 맞습니다. 이 부분은 성능이 좋지 않더라도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제가 하는 방식에 광고 비용을 써서 광고 매체로 홍보를 하는 방식을 하신다고 하면 아무래도 성능이 조금 좋은 게 더 편리하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광고 매체에서 광고 시스템에 들어가다 보면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거나 다음에서 검색을 하는 것과는 달리 조금 버벅거림이 심해져요. 이거는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 성능이 좋다면 아무래도 조금 더 빠르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고 질이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 질문도 엄청 많이 하시는데요. 어느 정도라는 게 보통은 기간을 궁금해 하시는 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 기간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분들은 한 달만 하셔도 충분히 수익이 나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1년 동안 이것만 잡고 해도 수익이 잘 안 나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어느 정도 해야 수익이 잘 날 수 있는지는 저도 그걸 알고 시작한 게 아니고 저조차도 3개월 이상 거의 밤새다시피 해가지고 수익이 잘 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해야 수익이 잘 나는지에 대해서는 확신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하시게 되면 어느 정도 꼭 월 1000만 원 이상이 아니더라도 월 50만 원, 월 100만 원, 월 200만 원 이렇게까지는 갈 수 있다라는 부분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여기까지 가는 것도 분명히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월 100만 원, 200만 원까지는 충분히 하실 수 있다라는 부분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대신에 거기까지 가는 데 있어서 노력은 꼭 해주셔야 되고 그 노력을 해주셔야 그 이상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상은 두 번째 편으로 첫 번째 편도 같이 보시면 이해하기에 더 좋으실 거예요. 그럼 월 부수입 낼 수 있는 제휴 마케팅 총정리 Q&A 2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휴 마케팅을 하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페이스북 광고를 통해서 제휴 마케팅을 하는 방법이 제일 쉽다고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다른 매체도 많지만 기본이 되는 게 페이스북이고, 페이스북을 따라한 광고 매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페이스북부터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페이스북 광고를 하려면 페이스북 계정은 무조건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없다면 만들면 되는데, 페이스북 이외에 카카오톡이라던가 틱톡이라던가 구글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계정을 만들면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페이스북 계정은 대부분 있으실 텐데,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 페이스북 앱을 깔아서 번호와 이름으로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메일이나 번호로 보통 가입을 하긴 하는데, 번호로 가입을 하게 되면 나중에 본인 인증을 하실 때 좀 더 편하실 거예요. 이상적인 시간이라는 거는 따로 없긴 한데요. 5시간 한다고 이상적이고 8시간 한다고 비이상적인 거는 아닙니다. 그냥 집중력 있게 최대한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게 제일 좋은데, 투자 비용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100만원 정도의 광고 비용은 꼭 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는 처음부터 광고를 돌린다고 해서 효율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광고를 한다는 것은 유저들에게 내 컨텐츠를 평가를 받겠다는 것인데, 그로 인해서 내 컨텐츠가 별로라고 판단이 되었다면 다시 만들어서 광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 것이고, 끝없는 테스트만을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100만원 정도는 꼭 써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 이걸 못 쓴다고 하면 광고로 수익을 내는 방식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냥 카페나 페이스북 그룹이나 페이지에 글을 올리는 방식으로 제휴 마케팅 수익을 얻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스트를 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내 컨텐츠를 평가받는데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이라면 하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개인적으로 제휴 마케팅을 하면서 많이 힘들어하는 경우가, 내가 컨텐츠를 열심히 만들었는데 그리고 광고를 돌렸는데 수익이 안 나면 엄청 의기소침해가지고 더 이상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성과를 얻기가 힘들기 때문에 빠르게 시도하고 많이 테스트하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이런 과정에 익숙하고 면역력이 있으신 분이라면 한번 꼭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나이나 성별이나 학력이나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건 성향에 따라 다르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가지 책을 추천드리는데요. 무조건 팔리는 카피 단어장이라는 책과 무기가 되는 스토리, 이 2가지 책은 꼭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케팅을 하거나 글쓰기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일을 한다면 꼭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무조건 팔리는 카피 단어장은 일목을 끄는데 도움이 되는 책이고, 무기가 되는 스토리는 설득을 하게 만들고 몰입되게 하는 글을 쓰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능력이 올라갈 확률이 높으니까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을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 선호하는 것 뿐이지, 구글이나 카카오나 틱톡이나 네이버 통해서도 광고를 해서 수익을 낼 수가 있고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방식으로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되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당근이라던가 아니면은 X, 전 트위터죠. 그리고 톡스를 통해서도 광고를 할 수 있고, 이걸로도 수익을 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광고 매체는 제가 알고 있는 것보다도 더 많고 다양하게 있으니까 구글링을 조금만 해본다면 다 알 수 있을 거예요. 이거를 많이 물어보시는데, 보통 광고 매체를 다루는 방법도 핵심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필요한 능력은 카피라이팅 능력 같습니다. 어떤 걸 하더라도 카피라이팅 능력이 좋으면 유리한 건 사실인데요. 제휴 마케팅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카피라이팅을 핵심으로 하신다면 좀 더 쉽게 수익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시작하신 뒤에 카피를 쓰는 거에 대해서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SNS에서의 카피는 또 다르거든요. 블로그를 쓰는 거랑은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연습을 많이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도전을 하지 말아야 할 때라는 건 없지만, 만약에 돈을 써가지고 광고를 하는 방식으로 하신다면 아무래도 자금적으로 많이 힘든 상황이라면 안 하시는 게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광고를 위해서 돈을 쓰는 것을 투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버린다고 생각한다면 더할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적어도 수익을 보려면 광고비를 투자할 정도의 상황에서 분들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광고비를 써서 수익을 얻기에는 힘들고 일정 시간의 훈련을 꼭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이 해결이 돼야 수익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페이스북 광고를 하는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다른 광고 매체에 비해서 페이스북 계정이 비활성화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비활성화라는 것은 개인 계정 로그인이 안 되는 현상이 아니고 광고를 돌릴 수 있는 계정이 비활성화가 되는 것입니다. 즉 개인 계정 활동은 가능한데 광고를 돌리는 것만 안 된다고 생각을 해두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물어보시는데 대처법은 많지만 근본적인 대처법이 되기는 힘들다는 것을 경험자분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우선은 페이스북을 많이 활성화하시면 좋아요. 활동을 많이 하거나 오래된 계정일수록 비활성화가 안 될 가능성이 조금씩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일 좋은 건 광고를 하기 위한 계정이 필요한 것이니까 주변에 페이스북을 안 쓰는 분들이 있다면 광고 계정 권한을 넘겨받아서 활용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광고를 돌릴 수 있는 계정이 많이 있으면 좋다라는 건데요. 이메일로도 가입을 하시고 번호로도 가입해가지고 활동을 많이 해주신다면 나중에는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국내에 여러 제휴 플랫폼이 있는데 템핑이 지금은 가장 큰 국내 플랫폼이고요. 에듀팟이라던가 DBCS, 마켓클럽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한번 검색을 해가지고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휴 플랫폼은 워낙에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정리해놓은 PDF 파일이 있는데 이 영상을 보신 다음에 댓글에 이메일을 달아주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광고를 하기 전에 많이 하시는 질문인데요. 여러분들이 페이스북 광고를 한다고 해서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광고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즉 존재를 숨기고 광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프로필을 노출된다거나 여러분들의 얼굴을 걸고 광고를 한다거나 하는 게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블로그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무조건 공개하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페이스북도 여러분들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고 광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화면을 보면 이런 광고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인지를 하고는 있었을 텐데 이런 광고를 어떤 업체에서 직접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개인도 직접 할 수 있습니다. 광고 대행사 같은 회사만 이걸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누구나 이 광고를 집행할 수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훨씬 접근성이 편리해질 것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저한테 공개하신 분들 중에서는 월에 5천만원 이상 순수익을 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1,000만원 이상 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제휴 마케팅으로 잘하고 계신 분들은 오히려 질문이 많이 없으세요. 왜냐하면 결국 광고라는 것은 테스트를 많이 해봐야 한다는 거를 다 깨달으시거든요. 테스트를 하다가 어떤 광고가 효과가 좋아가지고 수익을 내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제 질문보다는 테스트를 더 많이 해보는 게 더 나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이 질문이 많은데 그 이유는 잘 모르니까 질문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해소를 시키다 보면 실력이 올라가는 것이고요. 계정 관리 방법이라던가 광고를 돌리는 방법에 있어서 스킬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시죠. 자면서 돈 번다, 굉장히 달콤한 말인 것 같은데 광고를 하시는 분들은 이해를 하실 거예요. 광고를 만들어서 테스트를 하고 수익을 내는 데까지는 엄청 많은 시간도 들고 에너지가 들어가는데요. 그 광고라는 게 최적화가 되어가지고 수익을 가져다 주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자면서도 돈이 들어옵니다. 자는 동안에도 광고는 돌아가고 그로 인해서 수익이 발생하거든요. 물론 또 그 과정에서 효율을 유지하거나 광고를 다시 수정해야 할 상황들이 계속 생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면서도 돈 번다고 하는 것이고 실제로 그렇게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의 모임, 커뮤니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질문 주셨던 Q&A 영상을 준비해봤는데요. 도움이 되셨을까요? 실제로 제가 내고 있는 수익이나 자면서 돈 버는 사람들, 회원들의 수익을 보고 칼럼까지 보실 수 있으니까 아래 링크에서 정보를 얻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다양한 정보들로 찾아오겠습니다. 이번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